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조금 좀 아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삼성중공업이 스웨덴의 스테나로부터 이 선수금 30%를 받고 시추 설비 건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스테나가 설계 변경을 너무 잦게 요구를 하면서 약속했던 납기일에 딱 맞춰서 인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스테나는 건조 계약을 해지하고 선수금 돌려달라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삼성중공업은 아니다, 설계 변경 너무 잦게 요구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날선 공방을 이어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영국 재판소에서 스웨덴 스테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4,600억 원대 반환을 하게 생긴 건데요. 여기에 항소를 하겠다 외치고 있죠. 그래도 오늘 주가는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가 삼성중공업에 반잠수식 시추 설비를 발주한 스웨덴 스테나가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게 적법하다라고 좀 판단을 내리면서 삼성중공업이 수취한 선수금과 이자 등 모두 4,632억 원을 좀 반환하라고 좀 결정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바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는데요. 삼성중공업 입장에서는 시황과 업황이 악화된다고 해서 선주사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키고 계약을 파기하는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013년 6월에 삼성중공업은 스테나로부터 7억 2천만 달러의 반잠수식 시추 설비를 수주해서 30%의 선수금을 미리 받고 건조에 착수를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선사 측이 설계 변경 등을 계속 요구해 왔고 그 외 다른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이 되면서 삼성중공업은 스테나 측의 공정 지연에 따른 연장을 요구하고 관련 비용을 청구를 했었죠. 하지만 스테나 측은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런 부분을 삼성중공업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사안이고, 어쨌거나 삼성중공업은 이번 패소에 따라서 약 2,800여 원을 충당금으로 작년 재무제표에 추가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의 충당금은 큰 걱정할 필요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보다는 앞으로의 수주 추이가 더 중요한데, 올해 국내 5개사의 조선해양 합산 수주 목표가 307억 달러로 지난해 수주 실적 216억 달러 대비 40%가 뛰어넘는 수준을 목표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준 목표 역시 달성 가능성이 높다라고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발주 사이클상 회복기가 접어들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전 선종에 걸쳐서 성과가 상승하고 있고, 연초 이후 국내 조선사가 공시한 수주 규모만 39억 달러에 이를 만큼 수주 상황도 상당히 좋습니다. 해서 삼성중공업은 이번 재판 패소 소식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했었는데 그래도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계시네요. 대신 삼성중공업이 수주 랠리를 계속 잇고 있는 만큼 수주에 좀 초점을 더 맞춰서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승리호가 화제였었죠. 재미는 그렇게 있지 않아도 컴퓨터 그래픽이 정말 화려해서 볼 게 많았다, 이런 평은 자자하더라고요. 그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위직 스튜디오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메타버스라는 게 또 굉장히 핫해서요. 시각 특수 효과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 기능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위직 스튜디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위직 스튜디오는 2016년 4월에 설립된 회사죠. CG 컴퓨터 그래픽이죠. VFX,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시각 특수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해 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서 2019년부터 산업 내에서 밸류체인에 속하는 다양한 사업 부문을 인수합병이라든지 전략적인 제휴 이런 걸 통해서 종합 콘텐츠
스튜디오로 거듭이 났는데요. 국내 중소형 콘텐츠 제작사 중에서 이 CG라든지 이런 시각 특수효과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위즈익 스튜디오가 유일하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콘텐츠 제작 밸류체인 구축 완료로 올해부터는 IP 확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작 및 유통, 배급까지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요. 위즈익 스튜디오는 최근 이제 승리호를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에 좀 공급을 했죠. 아마도 추가적인 작품이 글로벌 OTT양 오리지널 콘텐츠 공급 계약이 협상 중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글로벌 OTT 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작품을 좀 공급한다라고 하면 올해 추정되는 실적은 더욱더 상향될 여지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즈익 스튜디오는 향후 주요 성장 동력으로 기대되는 메타버스와 관련돼서도 빠르게 이제 시장이 이쪽 분야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소형 K 콘텐츠 제작사가 상당히 올해는 주목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대면이 필요한 영화 이런 쪽의 제작사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했다라고 하면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콘텐츠 플랫폼의 변화가 인터넷 플랫폼으로 좀 급속히 저편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OTT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라든지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의 가격, 그리고 집에서 볼 수 있다는 편리성, 그 모바일 환경에 적합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수요가 크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특히 중소형 K 콘텐츠 제작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즈익 스튜디오 계속 성장 이어갈 거다라는 이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의 성장과 함께 위즈익 스튜디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기사 열어봅니다. 대부 시스터즈도 재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흥행했던 쿠키런, 이 쿠키런 IP를 활용해서요, 왕국을 설립하는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 입소문을 타면서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대부 시스터즈가 보니까 2015년부터 계속 적자를 이어갔더라고요. 이번 쿠키런 킹덤 통해서 올해 흑자가 전환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대부 시스터즈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신작 게임, 쿠키런 킹덤을 흥행시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출시된 쿠키런 킹덤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제 구글이라든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국내 매출 순위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남성 중심의 MMORPG에서 집중되고 있던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RPG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게임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캐릭터가 좀 아기자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 또는 여성 게이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쿠키런 IP 기반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쿠키런 IP 인지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약 10년간 과거에 쿠키런 IP 게임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 쿠키런 세계관이라든지 다양한 캐릭터,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거든요. IP 인지도뿐만 아니라 풍부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는 기반이 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쿠키런에 대한 IP에 대한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는 해외 콘텐츠까지 외형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쿠키런 킹덤은 1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좀 동시에 출시가 됐는데, 현재는 국내하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좀 흥행에 성공하고 있지만, 이게 국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인류 성우들이 쿠키들의 음성을 녹음을 했지만 해외는 이제 자막으로만 이게 처리가 됐거든요. 향후에는 주요 국가 콘텐츠를 국내와 동일한 수준으로 좀 보완을 한다라고 하면 해외 쪽도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데브 시스터즈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당히 높게 좀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매출액은 2,744억 원, 그 영업이익은 한 1,022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게임 출시 초반이고 해외
콘텐츠 업그레이드와 프로모션 시기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성은 높지만 1분기에 연간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된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쿠키런 킹덤 관련해서 뭐 개발자 충원으로 인건비는 물론 증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비와 게임 수수료 등 뭐 이런 부분들 증가를 할 것은 좀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외형 성장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추정하는 영업이익 달성이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 모멘텀을 고려할 때는 기업 가치의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긍정적으로 평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유한타증권 파이낸스허브 강남점 한상혁 과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